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네, 제가 이제 여러분을 인솔 하면서 이제 도서관들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도서관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전주 시민도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전주를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도서관 여행을 통해서 여행하고 상상하고 휴식하고 또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전주를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이제 도서관은 오늘 함께 보실 도서관은 여기 동문헌책 도서관을 시작으로 해서 자가 여행자 도서관 그리고 꽃심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그리고 연화정 도서관을 보실 거예요. 세 군데는 전주의 특화 도서관이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주제를 가진 도서관인데 작은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작은 도서관들은 이제 전국에 이제 사립 작은 도서관들이 많잖아요. 근데 도서관 여행에 포함된 작은 도서관은 전주시가 직영하는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조금 특별하다라는 인상을 받으실 거고 그리고 전주의 대표 도서관인 꽃심을 또 둘러보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도서관을 가시면 이제 전주의 시립도서관의 어떤 형태, 모델이 어떤가를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것들은 직접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 도서관 여행에 참여하신 안성에서 찾아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도서관 직원들이 저희도 저희 시에 이제 도서관 조금 새롭게 조성할 때 좀 도움을 얻고자 일부러 직원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안성도 작은 도시가 아닌데 도서관이 많을 텐데 전주의 어떤 명성을 좀 듣고 오신 건가요? 어떤 점에서 오신 거예요? 안성이 뭐 전주보다는 작죠. 전주가 훨씬 인구도 제가 보니까 67만이고 안성은 20만이거든요. 저희도 이제 공공도서관도 있고 작은 도서관도 있는데 요 근래 제가 이제 꽃심 도서관은 전부터 와보고 싶었던 곳이고 또 작년부터는 이제 여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금액을 내고 또 투어 프로그램도 참여를 해서 전주가 되게 도서관을 브랜딩을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모처럼 또 저희도 오게 됐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기획된 게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많이 준비를 하고 책을 전시를 하더라도 이 전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심사숙고했던 게 보였고요. 네이밍 같은 경우도 너무 이렇게 딱 그 주제에 맞게 너무 잘 해놓고 여행자 도서관은 여행할 수 있는 그 한옥마을 안에 있는 도서관은 정말 여행객들이 와서 정말 고급스러운 카페 같은 느낌으로 너무 잘 조성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 본 거로는 관광 상품으로 충분히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요즘 뭐 스마트폰이나 저희가 이제 너무 그런 영상 매체들이 발달되면서 책이 굉장히 멀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또 여행하면서 또 이런 도서관도 오면서 책과 더 호기심을 더 자극할 수 있는 관광도 되고 독서도 더 자극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컨셉을 미리 잘 잡아서 전주가 되게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주의 도서관 정책도 좋지만 혹시 다른 타 시도의 사례도 좀 둘러보신 적 있으세요? 뭐 저는 뭐 도서관 근무하니까 항상 관심이 많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럼 오늘 통해서 가장 배운 점은 그리고 안성에 돌아가신다면 이런 점은 좀 더 한번 적용해 보고 싶다 이런 점이 있다면요? 저희도 앞으로 새로 조성이 되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심 지역이 아니라 면 단위 도서관에 또 도서관이 많이 생겨요. 그쪽은 마을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그런 책을 선별하는 거나 전시하는 거를 그 마을 주민들이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심사숙고하고 공간을 조성할 때도 처음부터 몇 년 동안 계획을 잘 짜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돌아가시면 안성 시민들에게 좀 많이 권하고 싶으세요? 예, 전주 왔을 때 한옥마을만 가지 말고 도서관도 꼭 가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도 안성에서 오신 우리 도서관 여행 방문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성시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박지영입니다.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데 도서관을 여행 온다. 사실은 뭔가를 배우러 온다는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와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전주가 한옥마을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도서관의 특성화된 도서관이 많고 그걸 여행 상품으로 운영한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저희도 도서관의 특성화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벤치마킹 하려고 왔거든요. 네, 와서 보니까 전주가 잘 돼 있나요? 네네네. 생각보다 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알차게 꾸며져 있고 특성화가 있어서 도서관 여행이라는 말이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도서관에 대한 고정관념이랄까? 그냥 와서 공부하고 책 빌려가는 곳. 그런데 지금 전주시의 특성화된 도서관은 각각의 색깔이 좀 다양하잖아요. 어떤 점을 좀 더 이렇게 벤치마킹 하고 싶으세요? 우선은 이제 전주시는 여행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특성화된 여행자 도서관들도 좋았고 한옥마을 안에 있는 그 한옥도서관, 그러니까 그 지역 특색을 반영한 도서관이 있다는 게 좋았어요. 전주 도서관 여행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조금 의아한 점도 있었어요. 도서관으로 어떻게 여행을 하나 싶었는데 특색에 맞게 여행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서관 여행할 만한 도서관이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도농 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참고할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전주 도서관 여행은 매주 토요일마다 전주의 특별한 도서관을 해설사와 같이 여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도서관 여행이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전국에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 관계자나 또는 도서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토요일에는 여행 프로그램이 있지만 기관에서는 어떤 특별한 단체가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따로 신청을 하셔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도서관 하면 우리가 가서 이렇게 책을 보고 네네. 오랜 시간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곳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건 네네. 하나의 고정관념인가요? 도서관은 맞죠. 이제 책이 있는 공간이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서 책을 보거나 또는 빌리거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공간이잖아요. 근데 공간이 더 좋으면 더 가고 싶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네네. 도서관 간 지가 오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은 과거에 그냥 공부하는 곳, 내지 맞아요. 책을 빌리는 곳. 네. 하지만 지금의 도서관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많은 분들이 여행 코스로 네네. 발걸음하는 곳이 됐다. 그래서 더 궁금해서 온 거예요. 네, 이제 과거에 도서관 하면은 책을 보거나 또는 빌리거나 아니면 독서실 개념으로 그렇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도서관은 문화공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복합 문화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주가 시립도서관이 12개고 네.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전주에서 직영하는 또 특화 도서관들이 한 10군데 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서관을 전체 이제 사설 작은 도서관까지 합하면 전주의 총 도서관 개수가 156개나 돼요. 156개요. 네네. 저희가 보통 동 개념으로 봤을 때 전주가 한 30개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 동에 크고 작은 도서관이 최소한 몇 개씩, 5개씩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에서 한 10분 거리에 걸어서 갈 수 있는 어떤 아. 도서관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주가 전국에서 인구 대비 도서관이 가장 많은 도시예요. 이야. 제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이 동문사거리에 가까이 있는 동문 헌책도서관이라는 곳에 와 있는데 네네. 이곳 도서관도 누가 보면 큰 도서관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네. 특징은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런 도서관은 이제 작은 도서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도서관은 전주시가 직영하는 특화 도서관이에요. 오. 어떤 특화된 주제를 가진 도서관이 한 10군데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네네.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도서관은 이제 작년 22년 12월 1일에 개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이제 특화된 주제를 가지고 도서관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는 헌책이 들어가잖아요. 이 헌책이란 말이 헌책 도서관이잖아요. 근데 동문 거리에 헌책 도서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헌자가 집 헌자를 쓴대요. 책의 집. 그리고 헌책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래된 순수 우리 한글에 네, 그 헌책이라는 헌것. 의미도 담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도시를 얘기할 때 네네.
특히나 이제 전주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자면 새로운 도시의 확장으로 네. 인해서 기존의 도시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어떻게 이곳을 재건축할 것인가, 뭐 건축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새로 부수고 지을 것인가, 아니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 뭐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잖아요. 네네. 지금 이곳 동문도 어찌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많이 활성화가 되긴 했지만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네네, 곳인데 맞아요. 작지만 꼭 또 관광객이나 이곳을 찾는 주민들에게는 필요한 도서관이잖아요. 네, 여기가 동문거리였잖아요. 예, 네, 이 동문거리가 헌책방에 굉장히 홍지서림 굴비해 있었잖아요. 쭉 시작해서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홍지서림은 이제 헌책방은 아니지만, 아니었지만 네. 이제 여기에 이제 헌책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많았죠. 한때 많았을 때는 한 30개가 넘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헌책방 거리였으니까 그 과거의 어떤 도시의 어떤 기억을 보존하고 담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공간이. 말 그대로 책의 집 네. 내지는 오래된 책, 네. 이중의 의미를 갖고 있는 아주 의미 있는 도서관입니다. 문인들이 또 특히나 이곳 예술인들이 많이 오는 동문사거리잖아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곳은 아주 다양한 또 여러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다. 그 여기에 이제 헌책방들이 이제 많이 있긴 하지만 또 이제 중요한 서점이 또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저도 이제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랑 약속을 하면 그 약속 장소가 많이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를 만나려고 기다릴 때 저는 항상 책을 한 권 사가지고 미리 사가지고 그날 친구한테 선물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근데 지역의 어떤 문인들이 거쳐간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최명희 작가라든가 양기자 작가님, 은희경 작가님 뭐 이런 많은 작가님들이 이제 거쳐간 곳이기도 하고 사실 서림이 이제 부도위기에 있을 때 98년인가? 제가 알기로는 네, 이제 네, 양기자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네. 이제 인수해가지고 아직까지 서림이 사실은 지역의 어떤 중요한 지역 서점으로 이렇게 계속 맥을 잇고 있다라고 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거리에 오면 굉장히 그 새록새록한 추억들이 생각이 난다고 해야 되나? 예. 그렇습니다. 전주의 도서관은 운영 시간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는 9시부터 6시까지 네. 이제 운영을 하고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이제 그 특화 도서관 뭐 이런 도서관들은 다 휴관일인 거죠. 근데 시립 도서관은 조금 운영 시간이 좀 다르긴 해요. 네. 시립 도서관은 이제 평일에는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365일 다 운영을 해요. 월요일이 쉬는 도서관이 없기도 해요. 어떤 도서관은 금요일에 쉬고 어떤 도서관은 월요일에 쉬고 그러거든요. 그런 정보는 전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아시나요? 네, 네. 그러니까 사전에 내가 네. 이번 주말에 꽃을 보러 갈까? 어디를 갈까? 우리 아이들과 뭘 하지?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분들이 일단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니 전주 시립 도서관은 전주 시립도서관으로 네네. 들어가야 돼요. 전주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네네. 들어가시면 도서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네, 맞아요. 방문하시면 후회하지 않는 네. 알찬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주말에 펼치는 도서관 여행 이 경쟁도 치열하겠습니다. 네, 엄청 치열하죠. 그 매달 월 초에 오픈을 하거든요. 네, 진짜 인기가 많아가지고 거의 순삭. 한 차에 몇 분 정도 타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토요일에 오전, 오후 하루 종일 코스 이렇게 세 코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차에 15명이 여행자분들이 그러니까 타세요. 나는 오전 코스만을 선택할 거야. 네. 아니야, 나는 오후만을 선택할 거야. 아니야, 나는 하루 종일 네, 하루 종일 코스도 있어요. 네, 우와, 그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아니요. 얼마나? 하루 종일 코스는 6,000원입니다. 그런데 1인? 네, 이야. 네, 전주 시민과 그리고 뭐 어린이 그리고 이제 어떤 특별한 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1,000원씩 분들은- 또 할인이 되면 우와. 5,000원에 하루 종일을 하루 종일 할 수가 5,000원 에? 있어요. 네, 그래서 5,000원, 6,000원이면 이제 도서관 여행을 하실 수가 있죠. 도서관을 그냥 구경하고 뭐 지나치는 게 아니라 도서관별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거죠. 도서관에서는 사실은 체험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안내는 해드리거든요. 사실 이제 도서관 여행을 통해서 한 도서관에 머무르는 시간은 30분 내지는 4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도서관 여행을 하냐면
아, 이렇게 좋은 도서관을 소개하고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면 아, 다음번에 도서관에 와서 이걸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더 도서관에 자주 오시겠죠. 사실 이제 도서관과 이제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이제 박물관, 뭐 미술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예술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같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3월 같은 경우는 그 서학예술마을 도서관에 가가지고 예. 이제 뭐 도자기 만들기 체험 이런 것들을 같이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간을 여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전주와 이제 인근의 완주까지 다 포함한 여행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죠. 야, 전주만 해도 볼 게 많은데 네네, 맞아요. 완주 프로그램을 또 뭐 완주에 우리 또 관장님 통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만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 산속 등대미술관, 삼례 네. 문화예술촌, 삼례 책마을, 소양 아원 고택. 네. 야 그냥이라도 가야 되는데. 네, 그냥도 많이 가는 공간이죠. 와, 이 저렴한 비용을 네. 들여서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면 각 그 공간에 관장님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또 특별한 또 전시 해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으니까 또 이제 더 풍성한 얘기를 듣고 이제 더 좋아지겠죠, 그 공간이.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매월 마지막 주는 일요일. 네. 일요일은 전주 완주 또 같이 같이 문화여행을 함께하는, 하는데 이제 주제별로 조금씩 문화여행지가 다르거든요. 완주도 가볼 만한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예, 단순히 도서관만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이게 문화여행이다 보니까 박물관이나 문화공간들을 같이 연계해서 도서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투어하는 문화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산속등대도 가고 아원 고택도 가고 저쪽 삼례 책마을도 가고 이렇게 삼례 해서 예술촌도 가고. 예술촌도 가고 이렇게 연계해서 투어를 하죠. 어찌 보면 책이 중심에 있지만 예술문화, 책문화, 생태문화, 전통문화 네, 같이 연계가 같이 되죠. 연계해서. 네네. 와, 그러면은 전주 완주를 같이 다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전주 완주가 상생 사업하면서 도서관은 영화부터 노인까지 모든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이 유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꼬를 트는 전주 완주 상생 사업인 거죠. 또 도서관 문화 여행이나 도서관 책지도 제작이나 이런 도서관 회인가입 자율화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주 완주가 함께 문화적인 상생을 하는 물꼬 트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이라도 떠나보고 싶은 곳인데 사실. 네. 근데 이제 이런 테마가 있어서 더욱 더 좋죠. 좋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가까이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모르는 공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주민들께 조금 더 완주 전주를 잘 알 수 있는 고장을 잘 알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 앞에 있는 도서관도 언제 가봤나 싶을 정도고 그렇게 많은 도서관이 있는지. 완주도 상당히 많아서 일단 저희가 이제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이 공간이 바로 완주군 중앙도서관이고요. 네. 저희 완주군 관내에는 5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곧 저희가 삼봉지구에도 도서관 건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완주군 관내에는 공공도서관이 6개도가 이야. 될 예정이고요. 작은 도서관은 지금 읍면마다 하나씩 해서 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럼 뭐 거의 완주 군민은 가까이에 도서관이 다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예. 이런 군단위 지자체 가운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도서관이 많은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완주군은 이제 저희가 한 15,000명당 1개의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지역이죠. 완주군이 군단위 지자체 중에서는 도서관이 굉장히 인프라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OECD 권고를 보니까 네. 5만 명당 1관, 네. 한국이 49,692명, 미국이 34,301명보다 높아요. 네. 그러니까 세계 수준의 도서관. 네, 저희는 인프라 자체가 그렇게 많이 한 10만 명 정도의 인구에 이제 5개 공공도서관이 있고 6개가 될 예정이라서
이미 뭐 2011년 전국 최초로 책 읽는 지식도시로 또 선포가 됐어요. 네네. 책 읽는 지식도시가 2011년에 선포되고 그 해부터 책축제하고 올해의 책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하고 있고요. 올해에는 저희가 그 어린이, 성인, 청소년 이렇게 세 개 계층별로 해서 올해의 책이 선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성인들은 시와 산책이라는 책이 있고 청소년은 달러구트 꿈백화점 그리고 어린이는 밤의 교실 이렇게 세 개 계층이 각자의 연령층에 맞는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층별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군청 옆에 위치한 중앙도서관 네.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지금 저희가 지금 2층에 2층 올라와 일반 있어요. 자료실이고요. 성인하고 청소년들이 같이 읽을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놓고 도서관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올해 지금 봄에 우리 군민들을 위한 도서관의 어떤 프로그램이 좀 있을까요? 전시라든지. 저희가 이제 지금은 저희가 그 도서관별로 시기에 맞게 3월에 맞게 북큐레이션을 해서 조금 책을 고르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북큐레이션을 해서 각 공공 도서관마다 주제별로 큐레이션을 해서 전시를 하고 대출하실 수 있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옛날 생각하는 도서관, 공부하고 책 빌려가는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네네. 특히나 완주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보면 상관 기찻길 작은 도서관, 또 혁신도시에 있는 별마로 작은 도서관은 그 생각했던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이제 공공도서관은 주로 도서관 요즘 도서관들은 조금 이렇게 문화 공간으로 변모를 하니까 와서 책도 읽으시고 체험도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인문학 강의도 듣고 이렇게 변모가 되고 있고 작은 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공공도서관하고 역할이 조금 다른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주민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죠. 예를 들자면 뭐 바느질 프로그램도 있고 인형 만들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책하고 연계된 인문학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그 지역에 아주 사랑방 역할을 해서 이렇게 모여서 주민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 작은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주 완주 도서관 여행 제가 보니까 월 초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네.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 같아요. 완주 네. 때문에 더 치열해질 것 같아요. 저희 완주가 곳곳에 아주 좋은 공간들이 많은데 알려지지 않은 공간들이 많아서 아마 이 문화여행에 참여하시면 완주군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굳이 뭐 전주와 완주를 비교하자는 건 아니지만 전주는 도서관 중심으로 여행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완주는 도서관도 있지만 문화공간도 문화공간들이 네. 들어가 있어서 네. 조금은 여행하는 개념이 성격이 더 짙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전주는 도심에 가깝고 도심이 있고. 완주군은 아주 산세나 이런 자연 공간들이 빼어난 공간들도 있고 해서 아마 여행 공간이라는 느낌이 더 이제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치열한 경쟁을 뚫고 꼭 도서관 버스를 한번 올라타시기를. 완주군에 꼭 한번 놀러 오세요. 네네네. 우리 팀장님 소개를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저는 완주군 도서관 사업소에 근무하는 김미경이고요. 네. 사서로 근무한 지는 26년, 27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팀장님만큼 책을 많이 읽은 분이 계실까 싶을 정도로 이게 책 앞에 서면 작아지고 책을 많이 접하시는 분 앞에 서면 더 작아지는 제 자신이 좀 안타깝지만 요즘에 들어서 혹시 좀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책 있으세요? 요즘에 제가 그 분노하라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그 레지스탕스 그 운동을 하시면서 그 사회 정의의 불의에 분노하고 관심을 가지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 요즘에 가장 감동 깊게 읽었던 책인 것 같아요. 굳이 제가 의미 부여를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속에서 네, 맞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이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치에 관심을 갖고 불의의 정의에 불의에 분노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책을 읽는 것은 머릿속에 지식을 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지식을 내 삶 속에서 지혜로 활용하고 실천하라는 그런 의미가
네, 담겨 있죠. 담겨 있는 예, 거잖아요. 예. 그 분노도 역시 의식의 발현인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제가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삶의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여서 내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게 책 읽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좋은 책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봄이 오는 걸 꽃을 보면서도 느낄 수 있지만 한 권의 책으로도 한 권의 시집으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책 안에는 사계절이 또 사람의 인생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럴 텐데 도서관에 들어와 있으면 왠지 사람이 숙연해지고 차분해집니다. 네. 왠지 말을 크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디지털 자료실도 있고 새로 나온 책도 있고 심지어 교과서도 있고 대출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이 도서관은 꼭 중앙도서관만 오실 게 아니라 네. 집 가까이에 있는 네. 작은 도서관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도서관은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 이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완주군 관내 도서관 많은 인기 속에서 우리 국민들 향해서 다가갈 계획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이제 항상 그 삶의 공간에서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듯이 앞으로도 좋은 책 많이 제공해드리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도서관 찾을 수 있게 해드리고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다른 도서관과 달리 이곳 도서관에 올라오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는 도서관 하면 뭐 우리 꼭 학생들이나 뭐 시험 준비생이나 젊은 사람들만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도 올라오시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쪽에 엘리베이터 안에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어요. 네네. 그 아주 세심한 배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요즘 도서관 트렌드 중에 하나가 또 시니어 분들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아무리 낮은 공간이더라도 엘리베이터에 오래 서 계시는 건 불편하니까 이제 생활 서비스도 저희가 같이 이렇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런 배려는 책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기 때문에 배려의 힘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오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